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온도차가 꽤 컸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면서 2,740선을 돌파를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HLB 쇼크가 지속되면서 850선을 밑돌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오늘 진행되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양시장 사이좋게 한 방향, 한 뜻을 맞추기가 여간 쉬운 건 아닌가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가 각각 엇갈린 모습을 보이자 지수의 온도차도 극명하게 나타났던 5월 20일 월요일장 한마디, 삼성전자는 위로, HLB는 아래로입니다. 코스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주자 지수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반도체뿐 아니라 금융주, 현대차, 기아,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자 지수는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HLB는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급락, 하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이 장 초반 한때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 25%나 차지하면서 지수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선 투심 자체가 위축되며 하락 종목 수도 크게 증가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에서는 저 PBR주의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또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HLB의 하한가 등 바이오와 2차 전지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팔았고요. 기관만이 홀로 순매수한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2,74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죠. 지수 낙폭의 절반 이상은 HLB그룹주가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HLB는 장 초반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25%를 차지하면서 지수를 밀어내렸는데요. 1% 가까이 빠지면서 84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어제 힘을 내줬던 업종도 살펴보시면요.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해운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로 뛰면서 국제 원자재 지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공급 차질 우려로 올해 들어 20%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철금속 관련주 대부분이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며 대창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구산업은 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화학주는 오랜만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화학 제품 수요가 위축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지속해왔죠. 이런 화학 기업들의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면서 효성화학은 12%, 코오롱인더는 4%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운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0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특히 HMM은 매각 협상이 최종 불발된 후 3개월이 흘렀는데 해운업 비수기임에도 예상 밖의 호실적을 내면서 재매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8% 올랐고요. 펜오션은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부각됐던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날은 특히 로봇주의 투심 개선이 좀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음식료 관련 종목들도 강세는 지속됐고요. 구리 가격 급등에 따른 구리 관련주와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 소식에 해운주, 석유주가 함께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눈부신 고공행진 중인 음식료 섹터 그 안에서도 검은 반도체 금값 등 김값 없고 고공행진 중인 수산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요즘 정말 체감 경기가 잔인할 만큼 팍팍하죠. 뉴스를 보면 그래도 올해 우리 경제가 2% 중반 이상 성장은 할 거라는데 와, 이거 실물 경기에서는 전혀 1도 체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선 GDP가 좀 회복된다고 얘기들 하는데 실제 서민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 괴리감은요.
바로 실질 구매력 때문입니다. 나의 월급이 증가하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이는 곧 소득이 줄어드는 꼴이 되겠죠. 물가가 오르면 내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의 구매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민간 소비와 체감 경기 저하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국민 밥도둑, 김 가격의 심상치 않은 급등 소식 확인해 보시죠. 지금 마른 김의 도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사상 처음으로 100장당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김 가격의 고공행진 이유는 대폭 늘어난 수출 때문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냉동김밥,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며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7억 9,100만 달러로 지금 1조 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수출 규모는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 올해 1월에서 3월 김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9%나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면 공급도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 생산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에 그치니 이 말인즉슨 수출량 증가가 곧 국내 김 재고 감소로 이어지니 김 가격은 천정부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른 김 도매 가격은요. 올해 12월까지 10,000원에서 11,000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은 김만 먹는 문화를 되게 어색해했거든요. 마른 김을 한 장 먹으면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도 마치 종이를 먹는 것처럼 익숙치 않았고 이걸 좀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김을 땅콩 버터에 발라 먹는 외국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게 웬걸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가 대기실에서 먹는 김밥, 또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급하게 먹는 이 김밥이 틱톡을 타고 K푸드 열풍의 힘을 받아 냉동김밥 인기로 이어졌고요. 이는 곧 김 수출 증가로 이어졌던 거죠. 최근 3년 사이 김 수출량은 무려 70% 넘게 급증한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6차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무려 3,9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한 바 있는데 이번 6차 방류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돼서 다음 달 6월 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구매 수요도 전후로 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또한 국내 증시 수산주들의 상방 압력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관련주 흐름 살펴볼까요? 먼저 CJ시푸드입니다. CJ그룹 계열의 수산물 가공식품 전문 업체로요. 차트상 지금 긴 바닥권을 만들며 횡보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수한 상해 상사가 김 관련 회사이니만큼 이슈도 탈 수 있고 실적 개선 또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아닌데요. 또 기업 내 현금이 많지는 않은 상황. 주가는 전거래일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사조대림 보겠습니다. 대림 어묵 만들고 해표 광천 김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2019년 사조 해표와 합병으로 식품 사업부를 강화했습니다. 주가는요, 전거래일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원 F&B도 볼까요? 이 동원 참치, 양반김, 또 리챔, 햄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참치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참치와 김뿐 아니라 유산균 판매도 최근 잘 되고 있어서 사업 분야별 고른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 주가는 전거래일 2.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신라교역입니다. 1967년 섬유 수출 무역업을 하다가 72년부터 수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현재 무려 13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라고 하네요. 주가는 전거래일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록 사이즈가 매우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된 K푸드 열풍 타고 일정 모멘텀까지 더해진 국내 수산주들. 향후 추가 상승 여력 여부에 우리는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부터 보시면요. 한화엔진이 중국 조선사 뉴타임스에 선박용 엔진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은 816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9.6%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M백셀은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20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방산용 리튬 앰플 전지 판매 계약을 맺었고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2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HDC는 자회사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주식회사 고산물류와 체결한 안성가구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으니까요.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요. 넥슨은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한 2D 액션 역할 수행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오늘 중국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작품의 현재 흥행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흥행에 성공할 경우 일본에 상장한 넥슨은 물론 국내에 상장한 넥슨 게임즈 역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23일까지 개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에서 인공지능 PC의 비전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MS의 이번 발표는 이 개발사 오픈 AI가 GPT-4를 선보이고 또 구글이 자사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탑재한 새로운 기능을 공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진 발표입니다. 네, 오늘 AI 관련주에도 주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일렉트릭은 무상증자를 사유로 오늘 권리락이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주가 움직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오전에 발표가 예정된 5월 1일에서 20일 사이 수출입 동향이 되겠습니다. 산업별은 물론 지역별 집계 자료가 발표되는 만큼 전체 수출액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커지는 추세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또 반도체, 미용기기, 화장품, 음식료 섹터의 수출 호조가 이번에도 이어졌을지 여부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인공지능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요. 오늘 저녁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며 각국 정상은 안전성 보장과 또 혁신 촉진에 대한 논의를 예정할 거라고 하니 오늘 또 AI 기능이 지원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칩을 탑재한 PC를 발표한 만큼 오늘장 AI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음식료, 해운, 구리 관련주의 상승 지속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최근 가격 급등에 따라 숫자가 찍히는 음식료, 구리, 또 운임지수 지속 상승에 따라 움직임이 나오는 해운주들의 상승 지속성,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